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전략 열어보시죠. 네, 엔비디아는 빠지고 바이오는 가고. 지금 반도체와 바이오 어떤 전략 세워야 할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젠 바이오만 담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미증시 이야기인데 네.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장중에 급등하다가 이제 결국엔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게 고가와 시가를 보면 한 10% 차이 나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이 나왔던 건데 이러다 보니까 또 엔비디아 고점이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고점이겠지만은 결국 이 엔비디아 지금까지 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 AI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건 엔비디아고 결국에는 많은 어떤 이 투자자들이 이 AI에 대한 어떤 전망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사는 게 또 엔비디아고 또 목표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조정심 예상한 점인데 다만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 엔비디아가 빠지면서 다른 빅테크가 거의 다 하락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바이오는 다 올라온 겁니다. 근데 원래 성장주를 대표하는 게 반도체와 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와 바이오 기업들이 뭐 핑퐁식으로 만약에 반도체가 올라간다면 바이오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바이오가 올라간다면 또 이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반도체 쪽에 조정 나올 수 있고 그런 식의 어떤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관점은 사실 유럽의 어떤 정치적인 좀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만 지나면 그 부분은 또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시그널이 좀 강해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주 쪽에서 봐야 한다는 거고 뭐 엔비디아는 워낙에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사실 바이오 쪽은 지금 못 간 기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 다 급등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실적보다는 데이터만 잘 나와도 뭐 급등하고 있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한가 들어간 기업도 많이 나왔는데 이쪽에도 좀 좋은 종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종목별 장세에서 우리가 이 종목들을 좀 잘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장주에 주목하면서 지금 덜 갔던 바이오 종목까지 잘 한번 포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열어보시죠. 오늘 동해가스전 전략회의가 개최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히려 이 일정으로 인해서 세론이 나오면 어떡할까 네. 걱정도 돼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우려가 있고요. 네. 그런 우려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지난주부터 기다렸던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내용도 많이 나왔죠. 지금 뭐 엑슨모빌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새로운 검증을 통해서 이제 엑슨모빌이 검증을 한 거고 엑슨모빌이 투자할 수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이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인해서 산업부와 또 석유공사 같이 이제 전략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개발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이 투자 비용이 딱 하나당 1,000억이 들어가는데 네. 이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는 건데 국회에서는 지금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이 국회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고, 지금 많은 이 메이저 석유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할 경우에는 지금 규칙 하나만 잘못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요, 정말 이게 터졌을 때는 이 몇 조 원대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몇 조 원대의 수익을 해외 기업부터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뭐 이 만만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데, 그런 개최를 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 지금 엑슨모빌 참여라든가 이런 게 다 거의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태강 말씀드렸거든요. 포스코인트하고 네. 다 급등 나와서 저도 이제 오늘 딱 차이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동해가스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좀 기다렸던 재료가 나온 날이기 때문에 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저는 이 동해가스전 우리가 이 대왕 고래라 부르는 이 테마는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네. 7월 달에 지금 첫 수치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7월까지 계속 간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차이까지 좀 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종목이 가냐가 문제인 건데 그걸 잘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무료 방송까지 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관점으로 보지만 이 테마 죽지 않는다, 계속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남았던 종목들 리뷰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I예요. 네. 반도체 관련주 오늘 벌써 32% 수익 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섹터 여전히 좀 이 종목만은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드디어 이제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신고가를 돌파하고 나서는 한 10에서 20% 더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HBM이 이제 반도체를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쌓은 건데 이 웨이퍼 하나당 테스트를 잘 해야 만약에 그 8단이든 12단이든 그 이 웨이퍼 하나만 잘못돼도 다 불량 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만큼 그 테스터가 중요한 건데 이 웨이퍼 테스터 장비를 이 3대 HBM 기업이죠.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좀 사실 큰 수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까지 넘어서고 있는 건데 그쵸. 추가적으로 한 10에서 20%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DI 목표가 달성했고요. 더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알츠하이머 관련한 퓨처캠 벌써 19% 수익 나고 있는데요. 사실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급등 양상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딱 4일 전에 네. 여기서 음봉 나올 때 이제 말씀드렸던 그쵸. 거고요. 그날 양봉으로 변했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지금 알츠하이머로 보시게 되면은 제가 볼 때 그 모멘텀이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고 네. 지금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그러니까 지금 그 해외 기업들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이 치료제와 진단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회에서는 하나는 2조, 네. 하나 4조 평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퓨처캠 같은 경우는 일상 결과까지 나와 있고요. 이미 미국과 국내에서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 꽤 좋은 성적표를 갖고 있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3천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외 기업 비교해서는 지금 거의 뭐 10분의 1 정도 되는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반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 전고점 넘어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그 수급 붙기 시작하면은 좀 식은 죽 먹듯이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17,000원까지는 좀 편하게 올라갈 수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거래일 만에 거의 20%의 수익률 주셨는데요. 전고점까지는 계속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APR입니다. 역시 뷰티 미용 기기에는 관심이 뜨거운데요. 네. 12% 수익 나고 있고 오늘도 급등 중입니다. 제가 APR을 원래부터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지만은 네. 어제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이거 사라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 장 전에 전화 연결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매수 말씀드렸거든요.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화장품 왜 빠졌냐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이 팔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는 좀 하락이 나왔고요. 5월달 수출 데이터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었던 건데 국민연금이 파는 거는 워낙에 위탁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이걸 거래하다 보니까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차익 실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 있던 화장품 관련주를 팔았다 하더라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일부 판 거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은 물량 어떤 금액 투자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더 갈 수밖에 없고요. 오늘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렇죠. 6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꽤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번도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41만 원 못 넘었던 건데 41만 원을 돌파하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APR 같은 경우도 지금도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6월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될 텐데요. 관련해서 또다시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기대감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시죠. 뭐든 당장 지어야 한다. 네. 재롱산업 가지고 와주셨는데 강한 건 압니다. 하지만 오늘 좀 너무 많이 급등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침에 보내드렸는데 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 일단 뭐든 당장 지어야 한다. 좀 급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력 공급은 상당히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뭐든 지어야 한다. 뭐 원전이든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 태양광이냐 풍력이냐 원전이냐 수준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든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전력에 대한 수요는 폭증하고 있는데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AI 열풍이 일어나면서 이 전력을 정말 빨아들이고 있는데 가뜩이나 폭염까지 겹치다 보니까는 네.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까지 겹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기후가 원래 뭐 오늘 이번 연도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상기후에 AI까지 더 겹친 건지 아니면은 AI에 지금 이상기후까지 겹친 건지 어쨌든 두 가지가 겹치면서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근데 이 공급 같은 경우는 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어떤 그 전력망부터 이 전력 그 산업까지 지금 다 지어야 한다는 얘기고 재룡전기가 이제 이 재룡 산업이 재룡 전기에서 인적 분할한 겁니다. 그래서 재룡 전기는 변압기고요. 그는 어떤 그 발전소를 지어서 공급할 때 변압기 무조건 필요한 거고, 네. 이걸 또 이제 어떤 그 전선을 통해서 이제
이 어떤 송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선을 분할한 게 재룡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송전 자재부터 배전 자재 다 공급하고 있고요. 이 재룡산업은 지금 뭐 한국전력공사가 또 최대 고객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전력 쪽에서는 가장 최대 수혜자라고 보는 거고, 지금 데이터 센터 연간 전력이 1050테라와트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1050테라와트가 우리나라 1년간 전력 사용량입니다. 네.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전력을 쓰고 있다. 우리나라 조그마니까는 그렇게 많이 쓰는 거 아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 전력의 땅은 조그마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다 보니까 상당히 네. 많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전력 소모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숫자로 나오고 있고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보니까는 이 전력이라든가 전기 이쪽 그 종목들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재룡산업이 지금 시가총액 작아요. 네. 그래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데이터 센터의 때이른 폭염, 그리고 반도체 전력 관련 특별법까지 기대와 네. 가득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더욱더 궁금한 차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25% 올라있기 때문에 네. 지금 자리에서 이제 뭐 그 바로 들어가도 괜찮습니다만은 분할 매수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라도 이제 이 오늘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이제 오후에 또 좀 하락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꼬리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9,000원 밑에서는 좀 더 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접근하시되 9,000원과 8,500원 사이에서는 좀 더 분할 매수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7,000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강합니다. 재룡산업 오늘 분할 매수 관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장에서 꼭 함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함께 오픈해 보시죠. 네. 네,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화장품이 주인공이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면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가지고 와 주셨어요. 네. 근데 지금 화장품주 접근하기 전 너무 두렵거든요. 네. 아까 전 이제 그 APR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이야기했던 건데, 네. 어쨌든 수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정말 대박으로 나온 게 화장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6월 첫째 주만 그랬던 게 아니라, 사실 6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4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10일까지는. 근데 11일부터 20일까지 날짜가 더 많은데 데이터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장품이 어제까지 보시면 이틀, 3일 조정받았던 건데, 이 데이터가 이제 어떤 그 화장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좀 만들어준다. 자, 어제부터 그런 말씀 드렸고요. 어제까지 조정이 나왔지만은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비중 축소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있던 건데, 이거 다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걸 해야 되냐? 저는 이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선케어 공장 증설을 결정했는데, 선케어 제품을 팔고 있던 기업인데 지금 해외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공장 증설까지 결정을 해서 그 투자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600억 규모로 이제 연간 그 캐파가 600억 규모 증설 들어간다 하는 건데, 이 어떤 좋아지는 업황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출 데이터 결과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이 FDA 인증 제조업체라는 점이 더욱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역시나 오늘 관련 이슈로 좀 급등하고 있는데 네. 지금 구간에서 매수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우리 이제 그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 중에서 FDA 인증받은 게 몇 개 없는데, 네. 그 받은 기업이고, 새로 짓는 공장도 지금 FDA 인증받아갖고 내년부터 생산 캐파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일단 목표가를 25,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7,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함께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7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종목 함께 체크해 봤는데 방송 이후에도 매니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디서 함께 참여할 네. 수 있죠?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또 무료 방송이 있는데, 지금 시장을 보시면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어제 말씀드렸던 화장품 다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태강 같은 경우도 오늘 다 급등 나왔죠. 정말 많은 분들 수익 나고 있는데, 결국 오늘도 다음 주만 좀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올라갈 종목들 또 쉽게 분석해 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4시에 진행되는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도 최원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포착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